누구한테 흡수당했냐면 이에 흡수당함. 우리가 흡수할 때에는 이 흡수당한 것까지 또 흡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흡수하게 되면 이중배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채권 3,700에서 1차 한 분액을 뺀 금액을 흡수할 수, 자기보다 여러한 사람이 누구냐? 이 가압류는 최우선 항상 후순위니까 흡수할 수가 있는데, 그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3,700에서 이걸 빼면은 3,700만 원에서 마이너스 29133,858 하면 얼마냐면 786만 6,142원을 이를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 더하면 하면 3,700이니까 3,700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죠. 1,200. 3,7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2755,905를 빼면 2,424만 4,095원으로 배당이 종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을 건재당권 6천만 원 배당이 종결되어 있고, 이 병도 종결되어 있고, 여기서 가압류는 3번에게 흡수당한 금액을 빼면 되죠. 이 사람은 빼기 얼마냐? 요 786만 6,142원을 오늘 3회 흡수당함 하면 이 사람 배당 얼마냐? 2,362만 2,047원 마이너스 7866142 하면 배당 금액이 1,575만 5,905원으로 종결된다. 종결. 그래서 요 금액하고 요 금액 합치면은 1억 원으로 배당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흡수하는 방법이 여기와 같이 해서 을 건재당권자가 6,000, 병 최우선면 2,400, 병 가압류가 1,575만 5,905원으로 딱 떨어지죠. 지금 같이 이렇게 배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배당을 해 놓은 거죠. 이번에 같은 경우는 보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 렌즈를 좀 닦고 해야겠네. 좀 조금 습기가 차나 봅니다. 이제 에어컨을 켜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제가 됐습니다. 네, 조금 습기 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렌즈를 좀 닦고. 자, 이번에는 6번째. 이 순환흡수 배당을 하는 방법이 이번 10가지 사례를 갖고 이번에 강의를 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지금 3, 4, 5번 3개를 했습니다. 갈 길이 멀죠. 자, 가압류와 건재당 소액임 차이는 상호 모순 관계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가압류가 있고 을 건재당이 있고 병 임차인이 있을 때, 정가압류 있을 때, 이럴 때의 배당은 먼저 특별우선 채권이 있는가를 봐야죠. 특별우선 채권은 1순위 필요비 6비, 2순위 최우선비, 3순위가 당일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특별우선 채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밖에 없는데, 임차인은 이것이 이 을 건재당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인가를 봤더니 을 건재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면,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2018년 2월 10이니까 1억일 때에 1억일 때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는 1억 이하일 때에 3,4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배당 시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경매가 2019년 1월 1일이니까 이 배당 시점은 그 이유가 되니까 배당 시점 따지면 2019년 2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는 3,7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억 1천 이하일 때. 그래서 우리가 요걸 기준해서 1순위로 이럴 때의 1순위로 병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3,400을 먼저 공제를 합니다. 이거는 뭐 이 병임차인이 1억 이하 3,400 받는 거는 갑갑유보다 우선하고 을그제보다 우선하고 병모다 우선하고 병 자기의 확정일자도 우선하고 정가압류도 우선하죠. 그래가지고 그럼 이 임차인은 뭐냐면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배당 시점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 300만 원 하고 그리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 300만 원 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금은 1억에서 3,700을 뺐으니까 1억에서 3,700을 뺐으니까 떼면은 얼마냐? 6,300만 원은 확정일자로 기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갑과음료는 을거지당과 동순이지만 을거지당은 이 6,600만 원,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300만 원 하고 확정일자 6,300보다 우선하죠. 그러나 이 갑과음료는 이 최우선 변제하고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이 6,300 확정일자하고는 동순위 관계에 있죠. 또 이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는 정가압류보다 우선하고 이 갑가압류는 정하고 동순이지만 정가압류는 을과 병의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 후순위 관계인 이런 관계에 놓여있다.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일 때는 배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죠. 이 물이 이제 물로 닦다 보니까 깨끗하게 칠판은 되지만 물이 마를 때까지 좀 이렇게 조금 화면이 좀 덜 보일 수가 있죠. 어쨌든 여기 보면 2순위부터는 1억 6,200만 원을 가지고 배당 받을 우선순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건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갑과압류 3,000만 원하고 을 근데 6,000 병의 최우선 변제 3,000 배당 시점으로 현행법상 소액임차분 300만 원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의 확정일자는 자기의 최우선 변제보다 항상 후순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정일자의 기준에서 소액임차 보증만이지만 자기 확정일자보다는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먼저 배치시킨 겁니다. 그리고 4번에 확정일자 그리고 정가압류 순위를 한 거죠. 이럴 때에 이 갑류와 정가압류의 동순위 관계에 있고 갑가압류는 을과 동순위, 갑가압류는 병에게 우선하고 이 을 근저당권은 3, 4, 5를 이기고 병 최우선 변제는 이 1, 4, 5를 이기지만 2는 못 이기죠. 이런 관계를 제가 이렇게 배당에서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지. 여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죠. 2순위부터는 갑가압류는 을 근저당과 동순위가 되지만 을 근저당은 자기보다 우순위인 병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되는데 제가 왜 이런 거를 내용을 자꾸 읽어 드리냐면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때 강의할 때의 내용을 갖고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책을 쓰는 거는 수백 번 읽어보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또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내용을 갖고 책에다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빠짐없이 알려주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위는 갑가압류는 을 근저당과 동순위가 되지만 을 근저당은 자기보다 후순위인 병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되는데 선순위 의미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병 최우선 변제금과 병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인데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을 근저당권을 우선한다. 왜냐하면 현행법 소액임차인은 1억 1천 이하일 때 3,700만 원은 근저당권 당시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하는 금액 1억에 3,400 3,400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1순위를 배당받을 수 있지만 초과하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 당시에 해당된 소액임차 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을 근저당권의 병완 최우선 변제 300만 원 소액임차임을 주장할 수 없지만 가압과압류 등의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배당 시점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법상 소액보증 일정에 해당되면 최우선 면제를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따라서 이들 간에 다음과 같은 순위가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 해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학적일자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이 지위를 겸하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받을 수 있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를 갖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해야 한다. 이 대법원 2001-45562 판결 내용이죠. 그래서 2억 600만 원을 갖고 이와 같이 가압류가 1억 6,200만 원을 갖고 갑이 채권액 3천, 을이 채권은 6천, 병이 최우선 면제 300, 그리고 병이 확정일자 6,300, 정이 가압류 5천만 원 갖고 동순위 안분배당을 하니까 가압류는 2,300, 을 건재당권은 4,700, 병이 최우선 면제는 235만 9천 원, 그리고 병의 확정일자는 4,950만 원, 정의 가압류는 3,932만 389원이죠. 이럴 때 가압류는 2,359만 2,232원을 제외하고 나서 가압류권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흡수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흡수할 수 있는 채권자 중에서 2번 을 건재당권이 먼저 흡수한다. 왜냐하면 흡수 순서는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흡수하고 나서 그 다음 순위가 흡수하는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반대로 흡수당하는 자는 제일 여루한 자로부터 흡수당하게 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흡수당했던 자가 또다시 흡수할 경우는 흡수한 금액에서 흡수당한 금액을 공제하고 흡수해야 한다. 또다시 흡수하게 되면 이중 배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을 건재당권은 4,728만 4,496원을 이제 그 1차 안분 배당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일 여루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을 건재당권자 여러분들 1번은 여루하지 않죠. 동순이고. 여루한 사람은 3번, 4번, 5번인데 그 중에 제일 여루한 사람은 5번이기 때문에 5를 먼저 흡수하게 됩니다. 5의 1차 안분액 3,900 범위 내에서. 그래서 5번에서 1281만 5천 안분 문제객 1281만 5,534원을 흡수해가지고 6천만 원 만족을 받죠. 그리고 정가압류는 이 안분당한 1,200을 빼고 나서 보니까 2,600만 원만 남고요. 2,650만 4,855원이 되죠. 3차 흡수는 병 최우선 면제가 자기보다 여루한 사람을 1, 4, 5를 흡수할 수 있는데 두 방법이 있다. 이 병 최우선 면제가 4, 5를 흡수할 수 있는데 병 최우선 면제가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은 1번과 4번과 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가압류도 흡수가 되죠.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이게 1, 3, 1, 4, 5를 동순위 관계로 보고 흡수하는 방법. 1번이 이제 이 병 최우선 면제가 흡수하는 방법은 제일 여루한 이 병 최우선 면제가 흡수하는 방법은 1번과 4번과 5번을 갖고 동순위 관계에 있어서 흡수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제일 여루한 정가압류를 먼저 흡수하고 그 다음에 여루한 병 확정일자를 흡수하는 방법. 왜냐하면 병 최우선 면제보다 선순위 을 건재당과 동순위 관계에 있고 또 이 4번과 5번은 을 건재당보다 후순위고 이 을 건재당보다 우선하지 못한 선순위인 을 건재당 후순위고 을 건재당자는 1번과 동순위 있기 때문에 1번은 이제 4번, 5번보다 선순위 을 건재당과 동순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번과 5번이 여루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병 최우선 면제는 1번과 4번, 5번에서 흡수할 것이 아니라 제일 여루한 관계에 있는 4번과 5번 중에 흡수할 때 그 중에 4번과 5번의 제일 여루한 관계는 정가압류니까 정가압류를 먼저 흡수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병의 확정일자를 흡수하는 과정. 그래도 부족하면 1번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흡수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병 최우선 면제는 그래서 2번 을에 흡수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5번을 얼마냐 64만 777원을 흡수하고
4번은 흡수할 금액이 없고 1번도 흡수하지 않고 300만 원 만족을 받죠. 그래서 갑과 음료는 그대로 종결이 됐고, 그 다음에 4번 병 확정일자는 2번에 흡수당한 것도 없고 3번에 흡수당한 것도 없어서 그대로 종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가압류도 2번에 흡수당하고 그 다음에 3번에 흡수당하고 2,586만 4,078원으로 종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 확정일자는 정가압류부터 선순위부터 다음 4차 흡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두 번째로는 갑과 병, 정이 동순위 관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보면 좀 전에 1번과 4번과 5번을 동순위 관계로 보고 이 병이 최우선 변제를 흡수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이제 학문적인 연구 관계에서는 이렇게 이 병이 최우선 변제가 흡수할 때 흡수할 때 실무적으로는 5번, 4번 순위로 훈수하지만 학술적으로 소수설에 의하면 1번, 4번, 5번은 동순위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흡수하고 나서 흡수하는 방법으로 흡수할 수도 있다는 그런 학술적인 그 논리를 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1번, 4번, 5번을 흡수하는 방법을 추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죠.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은 많고, 왜 그렇게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기록해 하는 겁니다. 자, 7번에 가보면은, 7번에서 보면, 이렇게 가압류와 근저당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가압류 확정일자가 있을 때 순환흡수 배당하는 법. 이 가압류가 있고, 근저당이 있고, 병임차인이 있고, 정가압류가 있고, 무임차인이 있을 때 우리가 배당하는 방법은, 이런 배당법은 1차적으로 특별우수 채권이 있느냐를 봐서 먼저 배당을 하게 됩니다. 특별우수 채권은 1순위 필요비입기, 2순위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는 주택임차인이 최우선, 상가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임금 최우선 면제, 3순위로는 당해세가 있다. 여기서 보면 이 가압류가 있고 을건저당 병임차인이 있는데, 이 건저당을 기준으로 하면 소액임차인은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이에요. 병임차인이 1억이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이 아니에요. 또 무임차인도 9,000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에요. 그러나 이 병과 무임차인은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죠. 2018년 9월 18일부터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는 1억 1천 이하일 때 3,700만 원은 주택가액 2분의 범위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병임차인도 1억 1천 이하고 무임차인도 1억 1천 이하이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에 대해 소액임차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갑가압류나 정가압류보다 우선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도 확정일자 무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우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배당할 때는 이 병임차인이 확정일자만 가지고 할 것이냐. 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무임차인이 9천만 원 이하일 때에 소액임차인을 주장할 수 없지만 무임차인은 갑과 정에 대해서 우선의 변제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 병이 최우선 변제 3,700하고 나머지 6,300만 원 갖고 하고, 무가 3,700하고 나머지 5,700만 원인가요? 를 가지고 확정일자하고 이 배당하는 게 더 유리한지는 대체적으로 이 선순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겠죠. 1차적으로 대부분이 병이나 무가 확정일자만 갖고 하는 게 보다는 최우선 변제하고 확정일자 두 개를 나눠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사례에서는 아마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다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 배당 사례를 보면 이렇게
갑가압류 5천, 을 근지당 6천, 병은 그냥 확정일자만 갖고 그냥 해버렸네요. 근데 이 병이 최우선 변제하고 확정일자 두 개를 나누는 게 유리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선순위니까 그냥 갑가압류 5천, 을 근지당 6천, 병의 확정일자 1억 원, 무의 최우선 변제 3,700, 정의 가압류는 5천, 무의 확정일자 5,300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을 했으면 이 갑가압류는 을 근지당을 하고 동순이고 갑가압류는 병의 확정일자하고 동순이고 갑가압류는 무의 최우선 변제보다 후순위가 되고 갑가압류는 정하고 동순이고 갑가압류는 무의 확정일자 동순위가 죠. 을 근지당은 갑하고는 동순이지만 다른 모든 채권자의 우선해죠. 병의 1억 원은 갑하고는 동순이지만 을 근지당보다는 후순이고 나머지 4, 5, 6보다는 우선하죠. 무의 최우선 변제는 2번과 3번보다 후순이면 나머지는 다 이깁니다. 정가압류는 2번과 3번, 4번의 후순이지만 3번과 6번은 동순위가 되죠. 무의 확정일자는 3번과 5번하고 동순이지만 2, 3, 4에게는 후순위가 되는 거. 이런 관계를 제가 도표로 이렇게 그려놨죠. 이럴 때 배당하는 방법은 배당 금액이 얼마냐면 2억 5,400만 원이란 말이죠. 2억 5,400만 원을 갖다가 갑의 채권액 5천, 을의 채권액 6천, 병의 확정일자에 1억 원, 무의 최우선비 3,700, 정의 5천, 무의 확정일자 5,300으로 해가지고 이걸 분자에 있는 채권을 전부 합산한 게 분모해 놓고 비율을 곱하면 갑은 3,628만 5,714원이 배당인데 을은 4,354만 2,857원 되고 병은 뭐 7,200 이런 식으로 해서 정까지 해서 동순위 2차 안분 배당을 한 거죠.